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곰돌이 푸입니다. 그런데 이 곰돌이 푸 때문에 중국과 이탈리아가 한판 붙었습니다. 중국의 현대 미술가이고 반체제 예술가인 마디우 차오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의 브레시아에서 중국은 가깝다. 그러나 가깝지 않다. 반정부 예술가의 작품들 이런 제목으로 이 개인전을 지난 11월 13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탈리아 정부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전시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그런 시도가 무산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월 30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브레시아 시립미술관은 이 마디우 차오의 회고 전에 미국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회화도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돌이 푸가 시진핑 주석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이 금기시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시진핑을 조롱할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곰돌이 푸라는 이유 때문에 이 중국 정부가 이탈리아 로마 소재의 대사관을 통해서 이 브레시아 시장에게 해당 작품들은 반중국적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이탈리아 국민들을 오도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국민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런 서한을 보내가지고 전시를 중단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시를 강행하게 되면 이탈리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탈리아의 대중국 무역에도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한 경제적 위협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치사합니다. 그러나 이 브레시아 시청과 전시 주최 측은 전시가 중국의 그림자를 조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문제 비평은 예술의 순기능이라 그러면서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이런 내용의 답신을 보낸 다음에 예정대로 전시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마디우 차오의 중국 관련 전시회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 마디우 차오의 전시회는 어떤 그림들이 걸렸길래 이 중국 정부 당국이 그렇게 외교적 문제까지 삼으면서 저지하려고 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총을 든 시진핑 주석 앞에 만화 캐릭터인 곰돌이 푸가 눈이 X자 모양으로 된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현재 이 그림은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확산돼 가지고 많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외부 공개를 주도했던 의료진 중에 한 명인 리운양에게 헌정하는 그림이라든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등을 묘사한 그림도 있고요. 또 2022년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폐쇄로 위해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그리는 등 여러 가지 이 중국의 감시 체제를 비판하는 듯한 그림들도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늑대의 꼬리를 단 채 음흉한 표정을 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의 푸 옆으로 전랑, 이 울프 워리어를 말하는 거죠. 늑대 전사 외교 이런 건데요. 무력과 보복 같은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전랑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전랑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또 홍콩의 민주주의를 단절시킨 주역이죠. 캐리람 행정장관을 희화한 초상화도 있습니다. 이런 회화 작품 외에도 1989년 잔혹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에게 주어졌다는 시계를 은유하는 64개의 시계 작품도 있고 흔들 의자로 된 이런 고문장치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곰돌이 푸 듣기만 해도 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행복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디즈니의 애니 영화 주인공인 이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는 순환을 받고 있죠. 최근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로는 지난 2018년에 개봉되었던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이런 영화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곰돌이 푸가 가족과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가족 영화를 표방합니다만은 30대, 40대 성인들에게도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곰돌이 푸가 단순한 어린이용 캐릭터가 아니라 어른들의 멘토로 돌아온 거죠. 자, 그렇게 서방 진영 세계에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곰돌이 푸가 정작 중국에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금기어입니다. 이 곰돌이 푸를 서방 세계에서 시진핑을 조롱할 때 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시진핑 주석은 곰돌이 푸에 빗대가지고 시니더 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0월 26일 이 비교가 시 주석을 화나게 해서 이 묘사가 중국에서 금지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곰돌이 푸에 빗대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미국 방문 때부터로 알려집니다. 당시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푸하고 푸의 친구 호랑이인 티그하고 비슷해가지고 크게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당국은 푸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검열하는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중국에서 푸가 나오는 디즈니 영화인데요. 크리스토퍼 로빈의 상영이 불허된 바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과 곰돌이 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진영에서 시진핑 주석을 조롱할 때 곰돌이 푸를 차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프로농구 리그의 NBA 스타인 에네스 칸터가 연일 SNS에 곰돌이 푸가 그려진 신발 사진을 올리면서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10월 24일 열린 휴스턴 로켓츠하고의 경기에서 이 농구화를 신고 뛰었죠. 이 칸터가 트위터에 공개한 농구화 이미지를 보면 자유중국 그리고 중국을 자유롭게 프리 차이나 이게 각각 한자와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천안문 시 진압을 비꼬는 일러스트 그리고 칸터가 이 곰돌이 푸의 머리를 들고 있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터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정부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티벳 독립이다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는 이 잔혹한 독재자 시진핑과 중국 정부는 보라 티베트는 티베티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칸터가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니까 중국 당국은 즉각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칸터에 대한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이 텐센트는 보스턴과 뉴욕 경기의 생중계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얀마에서는 반중 감정이 확산되면서 이 곰돌이 푸 가면을 쓴 시위대가 보이콧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이 곰돌이 푸 캐릭터로 시진핑 주석을 조롱하는 정치 풍자 애니메이션이 등장해가지고 화제를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의 유력 미디어인 인디아 투데이 그룹이 9월 하순부터 아예 뉴스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내보내 가지고 굉장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언론사의 정치 풍자 애니메이션 코너인 이 So Sorry를 통해서 이제 소개됐는데요. 이 영상이 시 주석이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잠시 후에 시 주석은 모디 총리가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시 주석은 이 초록색 괴물 헐크로 변신할 수 있는 물약을 마시고 곧이어서 몸이 이렇게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헐크는 곰돌이 푸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푸는 변신에 실패한 상황에 좌절을 하고 그런데 그 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물약이 들려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영상은 시진핑 주석이 인도의 반중 정서를 반격하려고 했지만 하자가 있는 중국산 제품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소소리는 지난 2020년 6월에도 시 주석을 등장시켜서 조롱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용을 탄 시 주석이 코끼리와 사자를 동원한 모디 총리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용은 애니메이션에서 샤오미 같은 중국산 제품으로 공격을 하지만 이 모디 총리가 이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을 발끈하게 만든 마디오 차오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 마디오 차오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35살인데요. 10년 넘게 호주 멜버른에 망명 중입니다. 지난 2011년 대만에서 천안문 민주화 사태 제작물을 보고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정치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중국을 비판하는 정치 만화 그리고 풍자 회화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디오 차오의 그러한 그림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내용도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림들도 많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 고위 관료들 상당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홍콩에서 열리려고 했던 이 전시회가 중국 공안의 구금 체포 위협 속에 취소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마디오 차오의 그림, 마디오 차오의 전시회, 이 전시회를 열어준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점입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국 친화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G7 국가이면서도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참여를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라기 총리가 입각한 이후에 이탈리아의 대중국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드라기 총리가 1대1로의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었죠. 그런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마디오 차오의 전시회가 열렸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물론 브레시아라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결부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이탈리아 정부에게도 항의하고 또 전시회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중국 정부의 시도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점이죠. 그만큼 이 이탈리아를 포함해 가지고 유럽 사회 내에서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고 이젠 중국의 위협과 압박도 통하지 않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이 곰돌이 풀을 주제로 한 마디오 차오의 전시회가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외교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마디오 차오의 전시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마디오 차오는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멈출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비판이 멈출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지,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지를 직접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